제가 처음 만났던 할머니가 제일 억울하고 분노했던 것이 국가가 그냥 죽인 건데 빨갱이 누명까지 써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죽은 분들 빨갱이 돼 있고 살아있는 자식들 자기들도 빨갱이로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억울하니까 이 억울한 죽음의 진실들을 좀 국민들이 알려주라. 그래서 결국은 이 사실을 알리는 것만이 그분 돌아가셨던 분들한테 풀어주는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해운이라는 지금 이제 극장 한국에서 이제 극장 개봉을 한 작품은 이제 민간 학살 사건을 다뤘던 그 레드툼하고 이제 해운 두 작품인데 그 앞에는 그 노동자에 대한 문제 그 한 분의 그 노동자가 그 당시 경찰에게 집회 과정에서 뭐 저는 그 사람이 이제 집회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서 맞아 타살당했다라고 이제 확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뭐 국가에서 와서 이상하게 좀 변질되긴 했지만은 하여튼 그 노동자의 그 죽음에 다뤘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해석도시라는 이제 그게 사실상 첫 작품이고 그게 이제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본선에 올라갔지만은 개봉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민간 학살 사건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제작했던 게 이제 레드툼인데 레드툼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제가 빨갱이 무덤입니다. 빨갱이 무덤.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그 경남 지역에서 일어났던 국민보도연맹 사건을 파헤친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나온 거에 이제 해운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1945년 해방 시점부터 한국 전쟁기까지 각 시기별로 일어났던 대한민국 전역에서 일어났던 그 학살 사건을 그 시대별로 이제 다루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전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이제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접근들이 그 개별 사건에만 접근했었거든요. 뭐 제주 4.3이라든지 뭐 또 노원리라든지 뭐 여순 사건 지역별로 각 지역별로 그 사건만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도대체 이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서 누가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왜 죽어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겁니다. 줄거리가 없어요. 그냥 그분들은 억울하게 죽었고 유족들은 슬픈 거다. 우리 한국 현대사에 이런 학살이 있었다. 그래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유족분들조차도 자기 사건만 알고 다른 지역의 사건들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은 그 경상도, 전라도 쪽 남부 쪽 지역은 국민보도연맹 사건이 굉장히 크게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충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울 쪽으로 위쪽으로 기준을 잡아보면은 부여 학살이 커요. 부여 학살 사건들이. 그래서 서울 쪽 위쪽으로 계신 분들은 보도연맹 사건 잘 모릅니다. 자기집에서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이 경상도라든지 전라도 쪽으로 내려오면은 부역 사건을 또 몰라요. 같은 사건을 또 서로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또 빠진 게 이제 전라남도 지역 쪽으로 가면은 그 11사단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뭐 학살 부대라고 부르는데 그 11사단의 학살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 지역 사람들만 알지. 경기도 그 인근 지역 그리고 남부 지역 사람들 또 다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유족분들도 자기 사건을 알다 보니까 초창기에 쟤네들은 진짜 빨갱이여서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저는 이제 그게 너무 답답했었고 그래서 전체 사건을 통해서 각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 하나가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결국은 이승만 정권에 의한 정권 창출이나 유지를 위한 야욕에 의해서 발생되었던 그리고 친일 행위를 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물론 그 배후에는 미군정이 있습니다. 당시 미군정이 있습니다. 그 미군정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쳐가지고 저는 이제 민간의 학살 사건이 일어난 거다라는 것을 전체 학살 사건을 통해서만 이야기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접근하게 됐던 게 이제 그 해원이라는 작품이었죠. 보통 혼자 해결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또 팀도 따로 있으신가요? 저는 혼자 하는 편입니다. 그 기본적으로 이제 제작비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 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제작비가 이리저리 임금비 들어가고 또 다니면서 뭐 먹고 쓰고 해야 되니까 최소 적어도 1,000만 원, 조금 더 보면 1,500만 원씩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서태초서 꾸리지를 못하는 거죠. 회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지역에 가면은 그 한국에 가면은 독립 영화 제작 지원을 하는 그 기관들이 있어요. 정부 이제 기관들이 있는데 그래서 1,500만 원 받았습니다. 경상남도에서 경상남도 출적에는 1,500만 원을 지원받았거든요. 그 1,500만 원 지원받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 모금한 게 한 1,000만 원 정도, 2,500만 원까지 만들었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전국을 다 돌아다닌 겁니다. 게다가 거기서 한 사람 탁 들어오면은 돈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 구성 모든 걸 제가 혼자 다 해요. 아유, 그러면은 사실 그 결국은 이 작품이라는 게 혼자 사는 것보다는 둘이 나올 수도 있고, 물론 그렇죠. 왜냐면 작가의 구성도 더 중요하고, 뭐 예를 들면은 이게 뭐 CG나 뭐 이런 것도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쉬울 것 같아요. 아, 이게 좀 더 규모로 더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더 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내는 그거에 대한 미래는 계속 남지 않을까요? 저는 뭐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저는 팩트를 이제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감독이고 여전히 좀 정통적인 방식을 고수를 하고 싶어요. 제가 특정 사건에 개입하지 않고 이제 지켜만 보는, 따라다니면서 촬영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하고 싶은데 가장 중요시하는 것들이 제가 만드는 작품 중에서 혹시나 팩트에 대한 오류가 있을까 봐 저는 그게 제일 두려워요. 그래서 그 팩트에 대한 오류를 계속 점검하고 계속 신경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이야기하셨던 이 완성도 같은 게 사실 신경이 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보시는 분들은 조금은 이제 보기 편하고 그 이제 시선이 집중되는 이제 그런 화면들이었으면 좋겠죠. 근데 혼자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까지 여러 개 가지 않아요. 오로지 팩트가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몇 번 계속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뭐 다큐를 제작하는 거니까 뭐 사실은 이제 극영화 같은 경우는 화면이 흔들리는 장면들은 그 감독의 의도적인 연출이잖아요. 그거 아니면 NG잖아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장면들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가 있어요. 연출되지 않은 장면들. 그래서 저는 뭐 여전히 물론 이제 제작비가 좀 많이 합해가지고 하면은 저도 뭐 서트 꾸려가지고 이제 각각 역할을 나누면 되니까 뭐 CG 쪽 담당하는 친구들 만들면 충분히 그렇게 만들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뭐 제작비가 이제 부족한 상태에서 그것까지는 욕심을 내지 않고 정확하게 좀 그 팩트에 대한 오류가 없는 영화라도 좀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요. 저는 그 현장에서 그 학살이 자행됐던 그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가령 이제 발굴 현장에서 드러나는 유해의 모습들, 그 현장에서 내가 느꼈던 그 감정들을 화면을 통해서 그대로 관객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관객을 가르치거나 뭐 계모하거나 그런 수준들이 아니라 오직 순수하게 내가 특정한 인물을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그 감정들, 목격자가 이야기하면서 드러냈던 그 감정들을 관객들도 내가 느꼈던 만큼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해요.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있었던 사실들을, 내가 느꼈던 그 감정들을 스크린을 통해서 관객에게 온전하게 전달해 주는 일, 그리고 팩트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일들, 뭐 그 부분을 앞으로도 좀 놓치지 않고 뭐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있어요. 이제 혹시 팩트가 틀릴까, 내가 잘못 판단하고 접근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 사실 구성 단계에서부터 뭐 연구자들한테 좀 보내줘요.
일단 검증을 받는 거죠. 그리고 와서 촬영이 끝난 다음에는 그 이제 또 구성안을 만드는데 그 구성안도 또 보내줘요. 한번 읽어봐달라고. 혹시 잘못된 표현이 없는지. 이 표현 자체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표현이 과도하지는 않은지 그런 검증을 받아가지고 마지막 편집 단계에 들어가거든요. 앞으로도 이제 그런 노력은 이제 계속 시도를 하겠는데 그러다 여전히 두려운 것은 혹시 내가 실수할까 봐서 이제 그런 부분에 실수할까 봐서 이제 그런 측면들이 계속 두려운 거죠. 그 사실 이제 그 이런 일을 하다 보면 특히 다큐멘터리 작업이 굉장히 외로워요. 그 영화처럼 뭐 여러 가지 스텝을 꾸리고 뭐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아니라 대부분 또 혼자 하는 작업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 특히 민간 학살 사건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관심이 비교적, 그냥 저는 아니 비교적이라고 하기보다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빠서 관심이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몰라서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하는 저는 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 심지어는 저는 지금은 이제 상황이 좀 달라졌지만은 레드툼 같은 것을 만들 때는 다른 이제 같은 지역에 독립 영화를 긍영하는 친구들에게는 지역에 있는 뭐 시의원이든 도의원들이 뭐 은행을 통해 가지고 그 3억까지 만들어 이제 제작비를 만들어 줘 가지고 제작이 들어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당장에 기름값이 없어 가지고 힘든 상황에서도 아무런 관심을 못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 민간 학살 사건에 대해서 어디 가서 이야기할 사람도 없어요. 그만큼 외롭죠. 그러다 보니까 말이 없어지고 굉장히 우울해져요. 제가 미국 여기 건너와 가지고 굉장히 말을 많이 해요. 내가 1년 동안 했던 말보다 여기에서 했던 말이 더 많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나도 이 가슴에 쌓여있는 이 답답함들을 나랑 똑같이 생각하고, 그리고 학살 사건을 안타까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접근하고 알아보려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저도 내 마음에 쌓여있던 일종의 스트레스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또 트라우마일 수도 있는데 그걸 해소를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그 이야기까지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뭐 그날 있었던 것들을 좀 많이 올려요. 특히 민간 학살 사건들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찍었던 사진들을 올렸는데 어떤 댓글을 달렸냐면은, 감독님 그 날카로운 표정이 다 어디 갔습니까? 날카로운 표정이 없어졌어요. 그런 댓글이 붙었어요. 그래서 나도 사진을 봤죠.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평소에 제 얼굴 보면 굉장히 날카롭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의 이 건너온 여기에서는 그 날카로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만큼 제가 마음이 편해졌다는 거죠. 같이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애하는 사람 만났을 때 평소에 하지 않았던 농담도 하고 말도 많아지고 이 표정까지 변해버린 거 있죠. 그래서 아마 그 질문에 대답을 하자면은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민간 학살 사건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 마음이 가장 편안하고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유족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자식 세대거든요. 자식 세대인데 그분들의 최고 나이가 어린 분이 그 당시에 이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뱃속에 있던 유복자 같은 경우에 나이가 이제 76세 정도, 그 정도 수준이고 대다수는 다 80대 노인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한 몇 년 정도, 최소한 길게 보더라도 10년 안에 돌아가실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은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서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좀, 심리적으로 좀 쫓기는데, 사실은 그 유족들이라든지 목격자들 만나갖고 인터뷰 영상을 다 담고 싶어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너무 많으니까. 하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은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처참한 학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지가 되어 있거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학살 사건이 묻혀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좀 더 영화를 더 만들고 싶다. 그래서
영화를 좀 빨리빨리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해운대 2년 만에 끝냈거든요. 레드툰 10년 걸렸는데, 그러니까 이거 끝나면 다시 또 바로 2년 동안 또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욕심인데, 그게 뭐 제작비에 되든 안 되든, 하여튼 이 10년이 지나고 나면 나도 할 역할이 없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많이 조바심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제작하는, 찍는 그 순간에도, 영화와의 관계가 없는 지역의 유족분들과 좀 인터뷰를 계속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료를 좀 축적시켜 놓고 언젠가 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영상이라는 게 이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이후에 돌아가셨지만은 여전히 영상 속에는 살아남으셔가지고 우리가 소통을 하거든요. 지금 레드툰에 그 당시에 출연했던 분들은 여전히 살아서 저와 소통을 해요. 관계까지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에 대한 기록들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뭐 특정 단체가 뭐 홈페이지를 만들면은 그 제주 사상과 평화재단 그 홈페이지처럼 그분들의 인터뷰 내용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지역별로 올려놓고 싶다. 그게 이제 지금 좀 해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혼자서는 굉장히 벅찬 일이죠. 이게 비용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저같이 뭐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 이제 빤하잖아요. 수비라는 게 빤한데, 이제 지역이 굉장히 멀고 제가 가까운 지역도 아니니까 사실 한 번 움직이면 최소 비용 10만 원씩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벌지 못하고 10만 원 쓸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하자고 뭐 전국 유족계 관련된 분들에게 좀 제안을 좀 하기도 하는데 아직 뭐 뚜렷하게 해답은 나온 건 없습니다. 하지만 시급하게는 그 작업을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놓치면은 이제는 기회가 더 없거든요.